질문할 내용은 첫 번째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과 같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정 및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마을 주요길 환경 개선 테마로 조성과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철쭉공원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세입자 포함 주민의 50%의 동의서가 있어야 시작하는 거거든요. 박미사랑 마을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자 포함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해서 그 서류를 만들면 저희가 그 서류를 같이 작성을 해서 서울시의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요. 뭐 저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니까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우리가 처음에 저 박미사랑 마을은요,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시범적으로. 원래 시범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산도 많이 주고 살살 꼬드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저희가 꽤 많이 받았습니다. 한 50억, 40한 5억 받았죠. 박미사랑 마을 시작할 때. 그래서 거기는 뭐 마을회관도 잘 져주고 잘 됐습니다. 근데 시범 사업이 딱 끝나고 시범 사업 해볼 만하다 그러면 이제 25개 구로 다 이걸 퍼뜨려야 되니까 예산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하니까 돈이 절반도 안 나와요, 이제. 왜냐하면 시범 사업할 때는 서울시 전체에서 2군데만 쫙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범 사업하니까 좋아서 많이 하면 막 한 15개씩 해버리고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늘어나도 개별적으로 주는 예산은 좀 줄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좀 줄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에 지원받고 금천구청이 같이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서울특별시민이긴 하지만 이게 1m만 지나가면 경기도 광명시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죠? 그만 말해서 그거 구분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냥 광명시냐 경기도냐 행정구역만 나눠져 있지 사는 건 비슷해요. 그렇죠? 제가 광명시랑도 한번 상의해 보겠는데요. 그 광명시로 돼 있는 지역하고 금천 서울시로 돼 있는 지역하고 같이 한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민동의 한 50% 받으시면 저희도 광명시에다가 우리가 이런 사업 할 텐데 당신들도 해라. 우리만 잘 살면 좀 그렇지 않니? 그래서 같이 좋은 동네 만들자.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CCTV를 우리만 열심히 깔고 저쪽은 안 깔면 이게 좋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한 동네가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좋아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같이 사업을 한 경우가 거의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해봐야 우리 동네가 같이 좋아지십니다.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죠? 예, 과장님 가능한가요? 쉽지 않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사는 우리들은 광명시에 가서 밥도 먹잖아요. 그죠? 그쪽 아이들도 이쪽에 오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우리가 생활공동체라고 그럽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나눠져 있지만 같이 사는 거. 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사는 동네는 경기도 시흥군 동면이고요. 이쪽이 서면입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서면 초등학교 생기기 전까지는요. 다 같이 시흥초등학교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뿌리를 보면 가히 같은 분들이어서 같이 하면 더 좋고 안 되면 저희가 시작할 테니까 주민들께서 50% 동의받아 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마을회관은 서울시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운영비를 주지 않아요. 그런 마을 공동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마을회관은 그렇게 운영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시면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간단히 말하면 단독이나 연립지역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처럼 안전하고 조금 편리하고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집 주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 취지가 필요하면 나중에 동의서 받으실 때 필요하면 한번 다시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가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 철쭉 어린이공원이죠. 거기 지하에 주차장 만드는 문제. 저는 주민들 생각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주차장 이 어린이공원이 좀 작아도 그 밑에 주차장을 한 2층만 집어넣으면 웬만한 차들이 들어가니까 옆에 땅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서울시 입장은 또 안 그런가 봅니다. 서울시 입장은 너무 작은 공원에 주차장을 집어넣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차가 출입하느라고. 뭐 그런 것도 일리가 있긴 있어요.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이걸 누차 건의했습니다. 관내에 저희가 한 65개 정도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게 다 1000평 이하의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이 다 작잖아요. 근데 서울시는 1000평 이상 되는 공원만 지하 주차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와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 차이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계속 이 문제를 건의하고 있고, 그리고 한번 그 공원을 관리하는 위원회에 올라갔다가 부결되기도 했어요.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저는 우리 철쭉공원뿐만이 아니라 관내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건 금천구로서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관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계속 서울시에 건의하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1박 2일 금천구에 오셨을 때도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대화를 따로 했어요. 공무원들 아무도 참석시키지 않고. 그때도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이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우리 동네 주차장 문제가 해결돼. 이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규정상으로는 어렵지만 어쨌든 서울시 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건의할 생각이고요. 철쭉공원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에 다목적 CCTV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완충 녹지대 때문에 난로, 우범화가 염려되고 있어 방범용 CCTV 한 대 가지고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중간 지점에 한 대 더 부탁드립니다. 저희 관내에 총 CCTV가 76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357개소에 76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치구 순위로 보면 한 16번째쯤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평방 킬로미터당 설치 대수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저희 구청이 4번째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지금 각 동에서 저희한테 설치해달라 하는 민원이 쓰레기 무단 투기 쪽도 있고요. 주차장 뭐 여러 가지 돼 있는데 방법만 135개소가 이제 신청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합하면 한 250개소를 설치해다오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대 설치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 사항으로 이거를 이제 다 해소할 수 없는 거고요. 차차 지금까지는 매년마다 이렇게 확대 이렇게 해서 자치구 순위 4위까지 저희가 이렇게 많이 설치하긴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안전도시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할 건데요. 이런 이제 위치 선정하는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 다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공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민 상식.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에 CCTV가 필요한가요? 단독과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에 CCTV가 필요한가요?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연립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금천구에 CCTV가 많은 건 CCTV가 좋은 점도 있지만요. 개인의 사생활을 굉장히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하루에 평균 70대 카메라에 찍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스 타도 찍혀, 은행 가도 찍혀, 구청 가도 찍혀, 다 찍히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도 들어올 때 찍히나요? 호암복지관도? 그렇죠? 호암복지관 출입자도 다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CCTV가 한편으로는 범죄나 뭐 이런 거를 예방하는 데 좋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 때문에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CCTV가 많은 편입니다. 이 전체 인구 비례나 아니면 단위 면적당 저희가 어쨌든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CCTV 양이. 그래도 저는 더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독주택지가 많고 또 이게 관리하기 힘든 분소지역이 이렇게 따로 있어서 CCTV가 많이 필요한데요. 금화마을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면서 CCTV를 확대해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금화마을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완충 녹지대 하는 문제 이런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워낙 CCTV 설치해달라는 데가 많아서 250군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각 동으로 다 내려보냅니다. 우리한테 민원 들어온 거를. 그러면 독산일동 같은 경우에 한 40군데쯤 내려오지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독산일동 주민자 지원하고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어디가 제일 급하고 위험한지를 각 동에서 주민들이 체크해 갖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각 동에서 주민들이 판단한 대로 CCTV를 우선순위를 그대로 설치해 드립니다. 구청장이 여기다 해줘 저기다 해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럼 구청장하고 친한 사람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하는 게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주민들이 보시기에.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충 녹지대도 저희가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전체 독산동 지역에서 이게 주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해결될 때 그때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주민과에 닿을 때 이곳 한내복지관에서 계속 일자리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는데 올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언제부터 일자리 사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울시에 총 예산이 있습니다. 그럼 그 총 예산 중에서 우리 구가 얼마 예산을 짜면 그 짜는 만큼 매칭으로 같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예산을.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줄어들었거든요. 작년에는 저희 총 한 2,700억 예산 중에 복지 관련 비용으로 쓴 게 전체 예산의 39%였습니다. 전체 예산에. 올해는 그게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올해는 1년 만에 49%가 됐어요. 한 10% 올라갔으니까 한 250억 정도가 그냥 복지 예산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우리가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복지가 아니라 기초연금, 무상보육 여기에 우리가 그냥 매칭해서 나가는 비용이에요. 국비 얼마, 지비 얼마, 구비 얼마 무조건 따라 나가는 비용이 그렇게 커진 겁니다. 단 1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산을 다 깎았는데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사실은 뭐 있는 그대로 작년보다 2억쯤 깎였어요. 구에서 다 깎아야 되니까. 노인 예산은 그래도 일자리 예산은 버틴다고 버텨갖고 한 뭐 4, 5억 깎아야 되는데 2억만 갖고 간신히 해서 이제 의회로 갔는데 의원님들이 우리 유무 최인무 의원님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작년도 수준으로 일자리를 다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 숫자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예산과 거의 똑같고요. 거기에 이제 자기가 다른 사업으로 더 덧붙일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내복지관에서도 호암복지관 주관으로 해서 여기서 신청도 받으시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여기서도 하시고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줄어든 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안 줄어들었는데요. 공공 일자리 사업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운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구청장 된 다음에 제가 2010년에 됐는데요. 계속 경기가 나빠가지고 정부 세수가 줄어드니까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공공근로 일자리가 해마다 줄어드는 거예요. 해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4년째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공공근로 사업은 중앙정부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숫자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저 우리 금천 종합복지관은 그거는 인원이 벌써 12,000명 정도 됩니다. 회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거리도 멀고 교통도 이 안양철이 가로막히져 가지고 교통도 나쁘하기 때문에 자주 못 가고 호암 저쪽으로 가는 분도 많고 문화센터에 가는 분도 있고 지혜 볼리브로 가는 사람도 많고 그걸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조금 그 사람들이 물론 아동들 새싹들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보릿고개에서 자녀들을 키워가지고 금천구 관내에서 아동들만 따로 타고 다니는 버스는 없습니다. 세상에. 선거법상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구청장이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다니는 복지관 다니는 버스는요.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과 그리고 구청버스는 장애인 복지관을 가는 장애인들을 위한 서빙 버스들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아이들만 태우고 다니는 버스는 세상에 없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거 운영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큰일 나죠. 어르신들 버스를 대드려도 애들 버스는 안 하죠. 근데 어쨌든 어느 걸 하든지 간에 불법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공짜로 그걸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저 시골에서 한 시간 걸어 들어가야 되는 자연불악 있잖아요. 시골 가면. 그런 데는 긴급 택시나 뭐 이런 거를 운영을 합니다. 거긴 대중교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교통이 전혀 없는 지역엔 그게 가능한데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고요.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노인지회가 10시까지 와라 그러면 버스 운행 시간이 몇 시니까 그걸 몇 시로 조정을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지 않냐. 좀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협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걸 옮겼다가 다시 또 다뤄 놓아야 됩니다. 그것도 사람이 없습니다. 70 넘은 노인들이 전부 하나하나씩 갖다 놔랐는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야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수정해야 되겠다. 왜? 남은 사람들이 그 무거운 걸 들고 올리다가 허리 다친다든지 사고가 났을 적에 누가 그것을 하나하나 책임질 거냐 말이야. 그러니 언젠가 기회가 오면은 한 번은 내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우리 국회의원들과 구의원들과 구청장님을 모신 가운데서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무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로 오는데 뭐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이게 뭐 올릴 수 있는지 법적으로 그리고 이게 처음 설계할 때 이 안전도가 그만큼 확보되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축이 필요한지 뭐 이런 거는 더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고요. 증축하는 게 뭐 제가 뭐 해줄게 된다고 그럴 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화로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면서 마을 회관이 혹시라도 생기면 또 그쪽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따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처음에 식당을 안 진 겁니다. 식당이 없었어요. 식당이 없으면 이거를 뭐 치우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식당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식당을 만들려니까 확실히 강당하고 같이 쓰려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주민들 특히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구가 계속 어르신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만 검토해서 안전에 크게 이상이 없으면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검토한 결과들을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구청지가 이제 발전이 되고 몇천 세대가 지금 들어오는데 조금 이렇게 아쉬운 거는 제가 안성에를 고향이라 가거든요. 근데 역전마다 이렇게 휘진 금천구청은 처음이에요. 아주 시골도 이렇게 휘진 구청 역전이 없어요. 오면서 그래서
이 수영장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그 수건으로 자기네들이 뭐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전을 이용할 건데 여기다 좀 역전을 조금 멋있게 좀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들어올 때마다 그냥 시골에 들어오는 느낌이고 왜 이렇게 저기 서울에서 이렇게 되나. 시골 저기 안성 가다 보면 역전마다 너무 멋있게 해놨어요 다. 근데 우리 이거는 아무 소리가 없으신지 구청장님이. 금천구청역에서 제가 저 대학교 다닐 때 여기서 고대까지 제기동까지 지하철을 타고 다녔거든요. 그때 역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다 말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서울에 이런 역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역들이 한 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예? 서울에. 근데 그 중에서 이 철도시설관리공단이죠. 철도시설공단에서 6개 역을 민자 개발 역사로 지정을 했습니다. 민자라는 거는 뭐 영등포역이나 저 수원역이나 이런 것처럼 백화점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간이 돈값 끌어와서 멋있게 그렇게 개발하는 건데 금천구에 2개 역이 거기에 지금 지정돼 있어요. 가산 디지털단지역하고 금천구청역입니다. 그래서 금천구청역은 민간이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어요. 작년에도 저희랑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은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군부대와 대한전선 개발이 대충 2018년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아마 2016년이나 이따쯤 되면 금천구청 개발하겠다고 이제 다 할 겁니다. 작년에도 금천구청역하고 디지털단지역하고 2군데를 민간 중에서 개발하고 싶은 사람 응모해라 그래갖고 응모를 받았어요. 철도시설공단이. 작년이죠 그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작년이죠. 그렇게 해서 응모를 받았고요. 그래서 몇몇 업자들이 여기에 개발하려고 덤벼들었다가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래갖고 뒤로 지금 물러나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개발이 끝나고 저렇게 대한전선 부지 병원 이렇게 들어서는 게 확정되고 그러면 아마 금천구청역에 투자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뒤늦게 지면 최고가 됩니다. 아시죠? 금천구청 청사가 뭐 외관상으로는 잘 졌잖아요, 그죠? 뭐 그 안에야 뭐 별도로 하더라도 외관상으로 하니까 잘 졌으니까 25개 구청에서 제일 호화 청사라고 욕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잘 졌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제일 늦게 하면 잘 지는데 우리가 역사를 지면 서울에 여기 한 200개쯤 되나요? 지하철역까지 다 포함해서 9호선까지 하면 200개 정도 되죠? 그 역 중에서 제일 이쁜 역이 될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왜냐면 우리 말고는 개발할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금천구가.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2018년에 이제 군부대 부지는 2018년에 끝납니다. 개발이 완전히.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대한전선 부지는 뭐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개발 계획을 갖고 와야 되고 병원하고 땅값이 다 정리돼야 되니까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저희들은 2018년쯤 끝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저 신안삼선도 2018년에 19년쯤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강남으로 가는 강남순환고속도로도 2016년에 준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체로 개발 사업이 다 마무리되면은요 거기에 맞춰서 뭐 금천구청역 뭐 이렇게 비어 있는 데를 개발을 다 들어오게 되고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5년에서 10년 요 사이가 금천구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어쨌든 주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하시면 그러면 금천구가 바뀌게 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여기도 지금 조그맣게 철쭉공원 거기에 그 원래 이 노인들이 청소를 하는데 그게 한 40만 원인가 보조가 나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철쭉 경로당의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었더라는데
20만 원을 줄 테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을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데 그것도 또 잘못된 거고. 복지예산 전체가 이게 어르신들 기초연금까지 포함하면 10%가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올해. 근데 저희가 세수가 늘어나느냐? 세금 수익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같은데 지출하는 게 10%가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예산을 깎아야 됩니다. 거의 모든 예산들이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로당에서 이제 어르신들 저 공원 옆에 있는 경로당에서 노인정에서 공원을 관리해 주는 것도 예산이 거의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경로당 전체한테 40만 원 주던 걸 주면서 관리를 절반을 위탁을 안 할 건지, 올해 힘드니까 20만 원이라도 일단 이걸로 진행을 하시면서 나중에라도 아니면 내년에라도 예산이 더 늘어나면 그때 가서 다시 40만 원을 올릴 때 그때 계속 하실 건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깎이면 수혜자를 줄일 건지, 아니면 수혜자는 같더라도 서로 조금씩 덜 먹으면서도 이걸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서는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7월 1일부터 이제 경로연금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받으시는 것보다는 대체로 많이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저희가 그거를 뭐 경로연금을 줄지 말지 뭐 어린아이들을 보상보육을 시킬지 말지 이런 걸 저희 구청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국비, 시비,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아예 프로테이지로 정해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께 죄송하지만 어쨌든 제가 어르신들 예산을 일부러 깎으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교육 예산도 다 절반 이하로 깎이고요. 대부분 다 예산이 깎였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그런 상태에서 양해를 구하고 올해만 어떻게든 좀 버텨주시고 저희가 좀 예산이 늘어나거나 하반기에 추경을 하면 조금 더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죄송한 것도 있고 끝까지 이렇게 남아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